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이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과 지혜 2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상에 대한 파트가 있거든요. 레스터 레븐슨 쌤이 마음공부 클래스, 거기에서 수강생들과 주고받는 문답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레스터 레븐슨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명상의 주된 목적은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고요해지도록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이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고요해지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모든 생각은 한정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무한한 있음을 덮어 가리고 있는 담요요 장막입니다. 그것을 모두 제거하면 우리의 무한한 있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장막이란 우리 자신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만 그렇지 신비하거나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것은 생각들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단순하지요. 마음이라 불리는 이것은 생각들의 총합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마음의 작용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명상이란 그저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각이 고요히 가라앉을 때까지 명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죠. 모든 생각이 고요히 가라앉을 때까지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는 너무나 엄청난 상태여서 말로는 결코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황홀경, 지복, 열반 등의 말도 그것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것을 그저 가리킬 뿐입니다. 말했듯이 명상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삶에서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꾸만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늘 유지시켜서 24시간 경험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 경험은 다름 아니라 행복이라 불리는 바로 당신의 참 자아임이 드러나고 그것은 당신의 존재 속으로 고요히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예요. 이것은 경험의 차원이지 표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먹어봐야 내가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스터 레븐슨처럼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가게 되면 생사가 걸려 있을 때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상태를 경험했을 때를 한번 나눠볼까요? 생각 이전 이렇게 저는 계속 저를 몰고 들어갔는데 생각 이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잠깐의 정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고요함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생각이 없는 그 공백의 상태, 정적의 상태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었던 어떤 제안이 뭐였냐면 이게 정말 참자 상태일까? 라는 의심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참자 상태, 지복, 황홀경 이렇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환희의 상태일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선입견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꾸 의심하면서 또 다른 거를 찾았지만 아무리 생각 이전으로 들어가 봐도 그냥 그 고요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이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마스터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거다라고 인정해보자 하고 그 상태에서 느껴보려고 했어요. 가만히 그 고요함을 느껴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그 느낌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서 그냥 생각이 없는 정적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됐어요. 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구나.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가 있죠. 이건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신다면 과연 이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게 맞습니다. 생각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거다 하고 가만히 그걸 느껴보세요.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이 경험은 다름 아니라 행복이라 불리는 바로 당신의 참 자아임이 드러나고 그것은 당신의 존재 속으로 고요히 스며들어옵니다. 이 깊고 아름다운 고요의 상태를 얻으면 잡담으로 그 고요를 엎질러 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아름다운 고요의 상태를 잡담으로 얼마나 많이 엎질러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란한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생각도 당신을 이 고요의 상태에서 멀찍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멋진 느낌이었다는 기억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고요한 느낌을 유지하여 보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 후에도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늘 그 상태에 온전히 안착해 있게 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세요. 그 상태에 안착이 되면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명상 속에서 얻어진 깊은 고요의 상태를 놓쳐버립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함부로 낭비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늘 거기에 있게 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길러가세요. 있음의 상태가 온전해지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자신을 모든 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다시 일상으로 끄달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나에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이 고요한 느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나의 기준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교류를 하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다시 원할 때 의식적으로 그 상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안착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찾아옵니다. 먼저 고요하고 평화롭고 맑고 순수한 이 아름다운 상태를 조금 맛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발전하면 우리는 자신이 곧 모든 있음임을 점점 더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찰나적으로 느껴지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분 내지 5분 정도 이어집니다. 매번 그 경험은 더 길게 지속되다가 결국은 그것만이 유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오로지 만유인 있음, 모든 있음으로서 있는 있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당신의 참 자아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벼락 맞듯이 팍 쪼개져서 탁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단계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상위자 상태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있음의 상태는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있음이라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말하자면 중용의 상태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있음의 상태이고, 상위자의 상태는 좀 창조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쁨, 설레임, 즐거움 같은 그런 감정의 고양된 감정이 느껴지는 상태이고, 있음은 오히려 그런 고양된 감정보다는 존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있음이란 언제나 있는 바탕이죠. 그런데 상위자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이에요. 창조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있음의 상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상위자 상태와 순수의식의 상태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둘 다 이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존재 상태의 결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욕망이 없어요. 뭘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게 없고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욕구, 이게 상위자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스터 레븐슨 쌤의 명상에 관한 그런 통찰을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도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움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